네,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10월 30일입니다.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내일은 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된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철순,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앞에서 브리핑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 오늘 하한가를 맞았고요. 고려 아연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영권 싸움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하나의 테마로 엮여서 같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관련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영권 분쟁이 이제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고려아연도 그렇고 TA홀딩스 관련된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동서도 약간 얽혀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은 굉장히 까다로운 전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등이 크게 나오고 있고 차익 매물 출회 시에는 또 급락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넣거나 또는 일단은 매매 타이밍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장중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유동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은 비중을 넣거나 아니면은 일단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최대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MSCI 지수에서 일단은 이제 포지션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한 예상으로는 한 2,500억 정도 이상 더 빠져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매수를 다시 하더라도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좀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들이 오히려 TA홀딩스라든지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영권 문제 관련된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고려아연은 약간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이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종목들 뭐가 있나 찾으셨던 분들 아마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대체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 되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조금 경계심을 갖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도 있는데 뭔가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대장 역할도 이것마저도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증권가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상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적을 많이 치고 가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워낙 이제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ROE가 너무 잘 나와서 여기에 대해 실적이 좀 나올 때마다 강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은 세계 글로벌적으로 손에 꼽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은 좀 크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패권까지 뺏긴다라는 건 좀 약간의 기우가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실적 반영 우려감, 어닝 쇼크까지 다 반영된 자리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무너지면 여기 5만 원대를 지키기 어렵겠지만 그럴 만한 이제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단기간에 우리가 급등을 바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대기업의 이제 강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대하면서 모아가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6만 원 회복에는 실패한 모습인데 내일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이 부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띄워주시죠. 네, 미용기기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용기기, 3분기에는 전통적인 미용기기의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출액을 보면 꽤 유의미한 숫자들이 찍히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8월 달만 보면은 역대 최대 월 수출 금액이 8월 기준으로 나왔다고 하죠. 전월 대비해서는 130%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M&A가 활발하다. M&A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 더 짚어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사실 파마 리서치잖아요. 예. 파마 리서치가 지금 쉬지 않고 뭐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강도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방향이 굉장히 좋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지금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비수기 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국한되어 있던 이런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수기, 성수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이제는 뭐 분기별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뭐 비수기, 성수기 감안하지 마시고 일단 실적 성장, 분기별로 성장, 그다음에 연도별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용 의료기기 쪽이 성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얼리 안티에이징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지금 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젠더리스 이런 것들도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에는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시나 이 시장을 좀 크게 커나가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형수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빕침습 관련된 의료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도 별로 없고 사실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역시나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나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미용 의료기 시장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36조 원 정도 시장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9년도 기준으로 거의 60조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만큼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섹터들은 우리가 항상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섹터가 바로 그렇게 10% 이상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M&A 관련된 뭐 제약 바이오를 떠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용 의료기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M&A라든지 지분 참여를 통해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지분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 확대에 역시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정부 정책 수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이런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과 일반인이 시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리스크가 많이 없는 부담이 없는 의료 시술 같은 경우는 좀 특정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런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시술할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 성장에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의료기기 시장 관련해서 특히 미용 의료기기 시장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이 커 나가다 보니까 저거 돈이 되겠다라고 해서 뭐 제약업체, 렌탈업체 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던 곳들은 수익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좀 경쟁업체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APR, 비올 두 가지 종목 나왔습니다. 자, APR은 현재 거래 정지 중이죠? 네, 오늘 지금 제가 APR을 딱 올려드리고 검색해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오늘 안 움직이고 있지? 예. 뭐 안 좋은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액면 분할 때문에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일 이제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APR은 지금 굉장히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선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거의 뭐 5위권 안에 있는 시총 높은 종목이고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한 7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달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또 엄청나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매출고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잘 팔리는 제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고 특히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도 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업 모두 다 지금 매출을 많이 올리면서 실적 기여도가 높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있을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편입이 되게 되면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편입되기 전에부터 이벤트 드리븐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편입 전까지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주주 환원 정책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주주들을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5대 1로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주가가 5분의 1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낮아지게 되면 일단 접근이 좋아지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한 주당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매수하기도 좋고요. 유동 주식수량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주가 부양에 힘을 실기 위한 액면 분할이기 때문에 이 공시 내용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전 26만 6,500원으로 마감이 됐고 이제 5만 3,300원으로 산정이 돼서 다시 5대 1입니다. 5대 1 비율로 액면 분할해서 내일부터 거래 재개된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자, 다음은 비올입니다. 네, 비율 같은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적 자체가 굉장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따가 재무제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화장품 산업이 연평균 10%를 29년도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는 이게 수치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제 매년 10%라고 하면은 이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복리로 이제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올은 이제 미용기기 쪽으로 이제 실퍼맥스라는 이제 기기를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회당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이제 피부 고주파를 치료를 하는 모공을 축소하는 그런 기계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쪽으로도 이제 공급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도 굉장히 많이 이어질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K-뷰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좀 더 이제 빠르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셀리뉴라든지 듀오타이트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잘 팔린다라고 해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잠시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21년도 기준으로 57억 나오던 기업이 지금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 기준으로 334억 가량이 되는 엄청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9년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 40%가 나오는 굉장히 실적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부채 비율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은 기대감의 모멘텀을 좀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최근에 시장에 밀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긴 했었는데 여기서 바닥을 다지거나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전환 시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뭐 실적 짚어주셨지만 계속해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연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주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APR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푹 잤을 테니 무럭무럭 자라서 일어나렴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0월 18일부터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가 됐죠. 이제 31일 내일부터 거래 재개가 될 텐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1년도 안 돼서 액면 분할하지만 공모가보다 위였으니까 조금은 안심입니다. 공모가가 25만 원이었는데요. 거래 정지되기 직전 26만 원을 지켰으니까 그래도 안심이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이 유력하다라고 올라와 있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최근 액면 분할한 종목들 15일까지는 보합권이었는데 30일 이후부터는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흐름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주시고요. 또 국내장 보면 거래 정지가 오히려 다행이었다라고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PR의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가 PDRN과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이 PDRN은요, DNA로 세포를 만들어서 상처 치료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올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 판매 허가 쉽지 않아서 후발주자가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네요 라고 하는데 지금 실펌 X가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매출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소송은 이제 그만하고 내년에는 미국의 FDA 승인도 기대해보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론 등 굉장히 소송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좋은 소식 들려주렴 올라와 있네요. 다음 장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 대략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펌X 탈모에서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계속 죽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 판다고 하는데요. 10월 들어서 3거래일만 사고 다 던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시스도 M&A 되는데 비올도 M&A 되겠지. 그런데 제이시스 메디컬처럼 M&A가 이루어지면 안 될 텐데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이시스 메디컬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다 하면 짚어주시고요. 아니면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PR 먼저 볼까요? 네, APR 특별히 걱정할 부분들이 아직 없습니다. 특이 공시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내일 재개되고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이고요. 현재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길게 볼 겁니다. 8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40만 원대가 고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내일부터 액면 모달이 되기 때문에 5분의 1 가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내일 바뀐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8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공모가가 25만 원이었고요. 5대 1이니까 5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 현재 주가는 5만 3천 원 수준이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내일 재개가 됐을 당시에 이전 고점 40만 원, 5대 1 하면 8만 원이 목표가로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는 4만 원입니다. 자, 비올도 함께 볼까요? 네, 비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M&A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비올이라든지 원택 같이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좀 M&A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사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미용기기 업체들을 좀 M&A를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은데 거의 M&A가 거의 끝났거나 이제 품절주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만들어가는 게 비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은 이슈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건 하나의 재료를 보시고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아까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해서 블랙 먼데이 때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강하게 깊게 나타났던 게 한 7,500원대 라인을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만 원대를 돌파하면 그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투자 접근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7,500원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만 원대 좀 잡고 이제 대응을 해보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올입니다. 목표가 만 원, 손절가 7,500원 체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